빠라바라 빠라바라. 샤오지가 엘리시아를 덜 사랑했으면 이렇게 안 끝났어. 빠라바라.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종말 임무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시점에서 스토리 보강을 하겠다라는 느낌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페나코니 스토리를 보강을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좀 아쉬운 게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잘 모르겠다란 말이지. 인원들을 못 썼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는 건가? 뭐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보면 알겠지. 정말 페나코니도 1년 서사를 원했던 걸까? 그거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개봉박도. 탄환을 장전하라. 내 목숨을 탄창에 넣겠다. 헥토르는 전장에 나설 때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다. 새는 왜 난다고 생각하는가? M4 스토리 이제 3.2라는데 그렇게 망했나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하고 계시면 재밌게 하시면 됩니다. 본 프로그램은 스타피스 컴퍼니와 함께합니다. 그 여정의 시작이 기억나? 꿈의 땅 페나코니는 아스다나 은하계에 위치해 있어. 듀따. 어쩌면 누군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잊게 했을지도 몰라. 바로 페나코니에 대한 네 기억이 온전치 않다는 거야. 예? 누군가 기억의 일부를 훔쳐갔지. 페나코니 기억을 훔쳐갔다고요? 어느 곳이든 정탐하려는 자가 있을 수 있거든. 여기에서만 안심하고 우리만 아는 비밀을 얘기할 수 있지. 와, 뭐야? 불꽃이 더 요동치고 있어. 와, 짱커. 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테니까. 이제 모든 일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꿈에 들어갈 수 없고 꿈에서 깨기 싫어했던 소녀가 어째서 너와 함께 깊은 잠에 빠졌을까? 반디 이야기 나오려나 보네. 뭐야? 번식 반디야? 너는 은하의 소원을 위해 여정을 시작했어. 네가 주인공인 이야기 속에서 우주는 종말의 운명을 피할 수 있을 거야. 스파크. 네 팔을 잡고 기억을 일깨워줘도 될까? 이 많은 대가를 오. 치렀지만 기회는 한 번뿐이야.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도 일종의 정원이라면 이번에 난 죽음을 받아들이겠어. 아니.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러면은 페나코니 엔딩이 아예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뭔데요 이거? 아예 그냥 엔딩 창조 수준 아님? 아니면은 반디 기억 속에 있는 무언가인가? 그때 반디에 삼죽음 그 뒷내용 나오는 거 아님? 또 죽이네 이 미친. 반디는 저 이야기가 나올 만해요. 지금 뒤져가는 상황이긴 하잖아. 근데 번식하고 반디의 관계성을 잘 모르겠네. 왜 갑자기 번식이 나올까? 그라모스 철기군 쪽에서 오염당했다 약간 그런 느낌인가? 여러분의 세계에 밤낮의 구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아침, 점심, 저녁입니다.
3.8 버전 기억은 꿈의 오프닝 프리뷰 스페셜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전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진행자 뱀이에요. 근데 달리아 누나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짱크긴 하네. 빈입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기뻐. 왔다 웅나 짱크 엄마. 난 콘스탄스. 달리아라고 불러도 좋아.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서니 페나코니에서 방송하던 그 시절이 떠오르네요. 이번 버전에서는 다시 꿈의 땅 페나코니로 돌아갑니다. 번영한 좋은 꿈거리, 시계 소년과 친구들, 그리고 조화의 축제까지 모든 광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하지만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운이 느껴지는걸요? 이상하고 신비한 기운이요. 맞아요. 방금 3.8 버전 PV에서 우리의 지난 기억과는 잘 맞지 않는 장면들이 나왔죠. 네. 아예 예를 달랐었는데. 들어 반디스의 페나코니 여정, 그 뒤에는 저희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부터 배후에 숨어 검은 까마귀로만 모습을 드러냈던 꿈의 주인은 깊이 숨겨둔 비밀이 있어 보여. 제가 가장 고퍼우드. 신경 쓰이는 건 화면에 나타난 그 검은색 그라모스 찰기예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고퍼우드가 아직 이상하네요. 안 끝나나? 저는 페나코니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흐릿해진 걸까요? 어쩌면 정말 기억에 문제가 생긴 걸지도. 음...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던 개척자의 기억도 이게 그거를 사실은 모르겠네. 그러니까 완전하지 반디가 페나코니가 일이 일부 해결될 중요한 때 부분은 나온 이미 그 누군가에게 비하인드를 얘기하는 건지 도난당했지? 아니면 일이 끝나고 나서 그럴 반디 이야기가 추가로 걱정 나오는 마. 건지를 모르겠네. 개척자가 그 기억들을 되찾도록 돕기 위해 내가 온 거니까. 개척자가 다행이에요. 기억을 잃어버렸다. 리아 언니가 있으니 문제 없겠어요. 음... 근데 반디스와 콘스탄스 씨 리아 두 언니라고 분 하네. 아는 사이셨나요? 네, 정말 믿음직한 분이죠. 예? 리아 언니가 없었다면 많은 임무를 순조롭게 완료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 능력으로 개척자는 기억을 통해 더욱 완전한 페나코니의 스토리를 맞춰 나갈 거야. 리아 잘 언니? 생각해보면 페나코니 스토리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있긴 했죠. 언니긴 해. 그럼 현장에 계신 몸매만 여러분, 보면 언니긴 해. 저와 함께 한번 정리해 보실래요? 먼저 이야기의 시작은 은하열차가 페나코니 조화의 축제에 초대받았어요. 그리고 모두의 임무는 페나코니의 아버지인 시계공의 유산을 찾은 후에 생명은 왜 깊은 잠에 빠지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였죠. 생일기 한바탕 즐거운 생일 시간을 깊잠. 보내고 분위기를 급반전시킨 건 반디와 루빈의 죽음. 맞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뭔가 놓친 게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누가 로빈 씨를 죽였는가? 당시 썬데이는 갤러거가 이 모든 사건의 장본인이라 판단했어. 그가 콜쿠리를 시켜 좋은 꿈에 여러 로빈을 실종 누가 사건을 죽였는가? 일으켰다고 했지. 아하. 하지만 저도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갤러거 씨는 이를 자신이 했다고 인정한 적 없답니다. 설마 다른 사람이 있는 걸까요? 네, 하지만 그 병고 덕분에 전 꿈이 흐르는 암초에 닿을 수 있었고 갤러거가 죽인 건 더 많은 아니겠지?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 배우 인물의 음. 목적에 대해선 정말 로빈 짐작할 죽었을 때 수가 누가 없네요. 죽였냐 이거지. 그건 확실히 갤러거가 흙 맞은 의문일까요? 것처럼 나타났지만 계속해서 아니었어. 이야기를 진행해 보죠. 페나코니 스토리에서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우린 모든 이상 현상의 장본인이 가족이 아니라 질서의 잔당이란 걸 알게 되었답니다. 고퍼우드 오빠가 이야기가 나오려나 꿈의 보다. 고파우드 씨는 아, 페나코니를 에나의 꿈으로 끌어들여 영원한 낙원을 이루려 했죠. 주영일제라는 아름다운 비전이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하니 좀 마음이 아프네. 근데 고퍼우드가 너무 허무하게 퇴장하긴 꿈의 했어. 주인은 듣자 하니 어떤 사고로 육신이 사라져서 지금은 좋은 꿈 안에서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하더군. 오랫동안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던 분인데 이런 행동은 매우 이례적이에요. 과연 어떤 비밀을 불러오게 될까요? 아무래도 에나의 꿈은 보이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고 꿈의 주인이 꿈세계의 짠판 역시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질서잔당의 음모를 무너뜨리고 아름다운 엔딩을 맞이했어요. 그렇죠?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엔딩이 좀 다른가 보네. 그게 무슨... 저도 묻고 싶었는데 저번에 공개된 별무리 기행에서 반디 씨가 의료 캡슐 안에 웅크리고 있었잖아요. 의료 캡슐? 엔트로피 상실증이 더 심해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은랑 씨가 이제부턴 본인한테 달렸어 라고도 했죠.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일이라도 있던 걸까요? 되짚어보자. 반디는 우리한테 엘리오의 각본에 따르면 그녀가 페나코니에서 3번의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고 했어. 삼죽반? 이후 스토리에서 반디는 개척자를 마지막 무대로 보낸 후 자신만의 전장으로 향했고, 마지막으로 빛나는 펠드스파오에서 아무런 상처 없이 우리에게로 돌아왔어. 하지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려진 게 없지. 진실이 우리의 기억과 같다면 페나코니를 떠난 후 반디 씨는 왜 그렇게 위급한 상태에 빠지게 된 걸까요? 그리고 예언 속 3번의 죽음은 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맞네. 거고요? 그 캡슐에 있던 게 페나콘이 끝나고 다음이네. 사소한 것까지 다 알 그 필요가 전이 아니네. 없는데. 진실의 어. 의미는 결코 진실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얻고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렸어. 안 그래? 3.8 버전에서는 내가 개척자를 데리고 반디의 시점을 체험할 거야. 처음 꿈 세계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스토리 안에서 맞네, 우리와 어떻게 맞네. 만났는지, 또 그녀가 향하려는 전장이 대체 무엇인지 반디 시점으로 이 보는 거네, 모든 이번에는. 의문이 하나씩 풀릴 테지. 맞습니다. 반디 씨의 꿈세계 탐사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어요. 그녀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밴디의 가족의 본관, 관점. 좀먹은 웬관. 참나무의 꿈이 기억의 수면 위로 떠오를 거예요. 이곳은 한때 아침이슬 공관의 일부였지만 지금은 버려진 지 오래되어 원시 기억의 영역에 잠겨버렸죠. 거칠게 자라난 참나무와 황폐해진 건축물이 뒤섞여 음울한 풍경을 어우, 자아내네요. 들어. 저조차도 끈적, 여기 온 적이 끈적하네. 없는데 설마 고파우드 씨가 자신의 비밀을 이곳에 숨겨둔 걸까요? 외관상으로는 엄숙하고 장엄한 아침이슬 공간과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엄숙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앞에 떠있는 거대한 고치도 볼 수 있죠. 헉, 고치요? 오치다. 설마 여기 번식과 관련이 있나요? 어쩌면 그럴지도요. 근데 번식이 반디 있네. 씨는 진짜 테라노트에 어디에나 번식이 합류하기 있네. 전에 그라모스 철기였죠. 이것들은 그라모스 공화국이 번식의 곤충대에 맞서기 위해 개발한 병기예요. 생김새가 비슷한 전사들이 배양실에서 깨어나고 그라모스 곤충대와의 이야기하네. 전투 속에서 그들의 짧은 생은 정막 속으로 사라지게 되지요. 정말이지 안타까운 숙명이네요. 이 꿈세계에서 반디 씨는 자신의 과거와 직면하게 돼요. 그녀는 옛 친구, 즉 피부에 등장했던 또 다른 그라모스 철기, 죽음을 시원하는 재앙의 근원, 악몽의 곤충 재난과 조합니다. 참 이상하지. 곤충떼가 멸망하면서 그라모스 군단도 소리 소문 없이 자취를 감췄거든. 이 전사는 어디에서 왔고 또 왜 최전선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페나코니에 나타난 걸까? 게다가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이 전사는 왠지 저기를 품은 것 같아요. 그럼 지체할 것 없이 이 빼미가 여러분께 그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같은 그라모스 철기인 죽음을 시원하는 오. 재앙의 근원, 악몽의 곤충 재난은 샘과 동일한 전투 방식을 지녔어요. 먹혔는데? 전장을 불태우고 적을 휩쓸어버리죠. 반디가 아니라 먹힌 그라모스 설계의 철기구이네. 장비는 번식한테 탑재된 먹힌. 무장을 포함해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철기는 스킬 유전자 복제를 발동한 후 미성숙 집중도 소환한다는 거예요. 예. 곤충대? 미성숙 아. 집중의 기능은 꽤 많습니다. 번식 철기와 야다. 협동하여 추격을 발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철기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도 있죠. 철기의 충전이 완료되면 즉시 행동하여 강력한 스킬, 밀려오는 경랑, 죽음을 시원하는 곤충 재앙을 발동합니다. 미성숙 집중.
집중을 우선적으로 처치해야 적을 더 쉽게 상대할 수 있단 뜻인가? 맞아요. 하지만 막상 해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거예요. 철기가 미성숙 집중을 소환하면 대상에게 빠른 진화 상태를 부여하며 아군 캐릭터가 빠른 진화 상태인 목표를 공격할 시 치명타 피해를 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쩌죠? 이러면 미성. 근데 여기 또 격파 접대 나오나 본데. 파티 보니까 격파잖아. 어려워지겠는데요? 걱정 영사, 마세요. 망귀인, 우리에게도 완매, 대책은 있답니다. 쌤 쓰는 철기가 거. 미성숙 집중을 소환하는 동시에 아군은 캐릭터 한 명 및 해당 캐릭터가 소환한 목표를 선택하여 즉시 행동하게 하고 천적 상태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천적 상태의 캐릭터 및 소환된 목표는 적의 빠른 진화 상태를 무시할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이 상태는 제게 맡겨주세요. 그러니까 천적 상태를 최대한 활용해서 모든 미성숙 집중을 빠르게 제거해야 한다는 뜻이네. 맞아요. 미성숙 집중이 모두 제거되면 철기가 유전자 복제를 해제하며 받는 피해가 증가하고 이때를 노려 맹렬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때를 알려줘서 노렸어. 고마워요, 빼미 씨. 좀먹은 참나무의 꿈이 왜 이렇게 황폐한 모습인지, 저의 옛 전우는 이 꿈 세계와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라파 대해서는 복각 가능성 모두 있을지도. 개척자의 기억이 깨어나면 밝혀질 예정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기억을 되찾는 것이 개척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함께 드러날 거야. 어쩌면 그건 종말 운명의 길에 얽히게 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네가 친구와 더 나은 라파요. 작별을 노란 할 수 닌자 있게 있습니다. 해줄지도 모르지. 이러지 마세요. 베리는 누구와도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요. 좋아. 그럼 우린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자. 참 단파. 근데 저 고양이는 왜 또 있냐? 달리아 캐릭터는 아주 좋긴 하네. 이게 크기도 크긴데 이 허벅지도 장난이 아니긴 하네. 몸매는 아주 이거입니다. 이거. 저 고양이가 저기 있는 이유가 허벅지일까 미드일까 고민하는 거지? 눈 돌리고 있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달리아 콘스탄시. 캬. 명화대공이 보기에 가장 야심이 많은 불공어. 아이이자 가장 뛰어난 근데 아이. 혹시 저희 멸화대공씨 부하가 건나요? 태워버린 간지나게 맹렬한 나오고 화염 그냥 때문에 썩군인가요? 그녀는 페나코니의 쟤는 모델을 죽었습니다. 놓치게 되었죠. 기억은 재가 되어 흩어지고 진실은 파멸 속에 깊이 잠들어 있답니다. 이제 함께 달리아 씨의 신비로운 베일을 벗겨볼까요? 벗겨본다고요? 와, 짱커. 와우. 지르긴 하네. 와! 아니 꼬리를 훑는 거 뭐예요? 아 씨발 달리아의 얘들아 등장! 뭔데 이거? 영원한 불길의 관저에서 페나코니의 모든 세력에 대한 선전포고 의식되었어요. 명화대공과 그의 아이들은 좋은 꿈이 제대로 준비하게 해야지 페트라에서 온 새로운 주인이라고 엄포를 놓았죠. 하지만 불행히도 그들은 아케론을 만났고 명화대공이 공들여 준비한 원대한 계획은 시작도 전에 깨지고 말았답니다. 아 캐롤이도 나 봐줘요. 그래도 난 페나코니에 왔어. 명화대공의 딸인 콘스탄스 씨의 임무 목표는 기억이죠. 그렇다면 그녀의 능력도 기억과 관련이 있다는 뜻인가요? 맞아. 난 지금 소각공이야. 기억을 오. 소각하고 조작하는 능력을 가졌지. 소각공. 빼미가 아까 신나게 달려오더니 승진하고 월급도 오르고 중요한 프로젝트 기억을 진행자로 조작할 수 발령받았다고 있다네요. 한 거? 지금 이 타이밍에 그 얘긴 왜 꺼내시는 거죠? 달리아님께서 직접 결정하신 일이잖아요.
누가 알겠어? 달리아 씨가 언제 빼미 씨의 상사가 된 거죠? 잠깐. 뭔가 좀 이상한데? 이 능력에 완벽한 시범을 봤네요. 진짜 치키시마신데 처참한 배반만 보였어요.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렇게 좋지 않겠어? 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다 소식이 치키시마시 진짜일 수도 덕분이잖아. 있잖아. 이젠 정말 구분이 안 되네요. 어쨌든 달리아 씨가 존재하지 엠포리어스의 않는 엔딩이 기억을 이렇게 다 조작할 수 끝난 있다는 것도 걸 알게 달리아 씨 됐어요. 덕분이잖아. 아케론 씨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달리아 씨가 페나코니에서 만났을 상대는 기억의 정원의 블랙스완 씨였을까요? 블랙스완. 하, 정말이지 그리운 이름이네. 우리 알고 지낸 지 오래거든. 두 오래됐다고? 분 사이가 좋은가요? 우리 관계를 단순히 좋고 나쁨으로 형용하긴 어려워. 우리는 팽팽하게 맞선 협력 경쟁 관계지만 기회가 있다면 아무런 심리적 부담 없이 상대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지. 절친이라기보다는 적 같은 친구. 적 같은 친구. 맞아. 확인이요. 아님 원수 같은 친구랄까? 우린 기억의 정원에서 함께 일했고 각자의 소소한 비밀 몇 가지를 알게 됐지. 기억의 정원이요? 소별파 사람 아니셨나요? 어? 내가 말 안 했었나? 한때는 나도 기억하는 자였어. 나중에 이념이 맞지 않아 기억과 기억의 정원을 배반했을 뿐. 더 오래전에는 파멸 운명의 길을 걷다가 배반했었지. 이 황금 피무늬가 바로 파멸이 내게 남긴 표식이야. 파멸의 길을 지금의 걷다 난 배신을 했다. 수각공이자 소멸파 영원한 불길에 관저 명화대공의 후손이기도 해. 이직이 너무 잦은 건 아닌지. 파멸과 기억 사이를 오가는 위험한 여자네요. 그렇다면 지금은 영원한 불길의 관저도 배반한 건가요? 명화대공의 후손 신분도 버리신 거고요? 누가 알겠어? 어쩌면 진실은 이미 기억의 재와 함께 흩어졌을지도. 하지만 이곳 페나코니의 진실과 그 상실된 기억은 개척자뿐만 아니라 나한테도 특별한 의미가 있어. 그렇죠. 3.8 버전 종말 임무 스토리 체험에서 달리아 씨가 우리에게 소각된 기억을 되찾아주고 페나코니의 개척 여정을 완전하게 보완해줄 거예요. 화면 앞에 계신 여러분 중 찐빠난 거 스토리에 채워주겠다라는 대한 말이잖아요, 가물가물하신 이거. 분은 이번 기회에 엠포리어스도 다시 이제 정리해보면 소각공이 맞나요? 스토리를 더 잘 이해하실 소각공이 수 사실 있어요. 기억을 제거하는 그럼 애들이 아니라 이제 기억을 여러 복구해주는 세력을 가진 이 애들이냐? 마녀가 대체 역할이 좀 어떤 다르네.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기억이 조작된다는 것도 좀 의외네. 난 공허 운명의 기억 길에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게 화염 의외네. 속성 캐릭터야. 난 파티가 적을 격파하기 전에도 슈퍼 격파 피해를 가할 수 있지. 예? 전투 스킬을 사용하면 난 어둠의 결계를 펼쳐. 결계가 지속되는 동안 적이 격파되지 않더라도 아군의 강인성 감소로 슈퍼 격파 피해를 발동할 수 있어. 추격이요? 게다가 결계 안에 있는 아군 동료의 약점 격파 효율도 증가해. 슈퍼 격파를 잘하는 동료랑 협력하기에 아니, 딱 뭔- 좋겠어요. 맞아. 전투가 시작되면 난 자동으로 동료 한 명을 초대해. 함께 춤 파트너가 될 거야. 근데 두 아까 명의 들어보니까 춤 파트너가 아글라이아보다 적을 크다던데. 공격하면 이번 공격의 강인성 감소 그럴만하네. 수치에 따라 추가로 슈퍼 격파 피해를 1회 가해. 다른 춤 파트너가 공격하면 난 파트너의 스텝을 바짝 쫓아 추가 공격을 발동하고 적에게 바운스 와! 피해를 입히지. 그리고 쏟아지는 달빛 아래 달리아 씨는 그녀의 영역에서 춤을 추네요. 내 필살기는 모든 적에게 모든 춤 파트너 속성의 약점을 부여하고 그들의 방어력도 감소시켜. 반감. 그럼 콘스탄스 씨와 파트너 모두 손쉽게 강인성을 감소시키고 더 여유로워질 수 있겠네요. 씨발 불불불불 뭐예요? 그리고 필살기 피해는 모든 적이 균등하게 부담하지. 추가 팁 하나 더. 달리아의 행적은 아군이 적 유닛에게 약점을 부여할 때 속도를 증가시켜요. 예? 화염 속성 캐릭터가 이 효과를 발동하면 일정량의 에너지를 회복할 수도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비술 발동 시 난 특수 영역을 생성하는데 이 안의 적은 먼저 아군을 공격하지 않아. 영역 내의 적과 전투에 진입하면
난 즉시 전투 스킬의 결계를 활성화하고 류키 텐카이. 적에게 슈퍼 격파 피해를 가해. 위험으로 가득하면서도 근데 솔직히 이런 전투 방식은 캐디 하나만으로도 눈에 뗄 뽑을 수가 만하다. 없군요. 그게 바로 마음이 시키네. 씨의 매력이죠. 가슴이 시킨다. 그럼 이어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죠. 모두 함께 가보실까요? 사랑하는 개척자 여러분, 3.8 버전은 총 8주 동안 지속됩니다. 8주. 그러므로 이 버전의 내용 역시 추가로 조정될 예정이죠. 우선 새로운 버전 이벤트에서 개척자는 개척력을 소모해 2주 코인을 밀렸네. 얻을 수 있으며 8주네 8주. 성욱과 자가 변형성 레지를 아. 얻을 수 있어요. 또 코인을 사용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죠. 이외에도 3.8 버전에서는 차원 분열, 기묘한 영역, 꽃피는 정원 이렇게 세 가지 2배 이벤트가 오픈될 예정입니다. 3.8 버전 후반부에는 새로운 밀리긴 했네요. 주말의 2주. 환영도 있을 거예요. 게다가 3.8 버전의 워프 이벤트도 특별합니다. 3.8 버전의 첫 번째 워프에서는 개척자가 한정 5성 캐릭터 달려와 한정 5성 광추 그녀의 불꽃을 잊지 말라를 획득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한정 5성 캐릭터 반디는 나올만 했죠. 한정 5성 광추 달리아랑 반디 어디로 파츠 돌아가야 같으니까 하는가도 나올만 했고. 복각할 예정이에요. 3.8 버전의 두 번째 워프에서는 망귀인, 한정 5성 캐릭터 격파 망귀인과 시리즈 다 영사가 주네. 동시에 복각하며 한정 5성 광추 영사도 번개 끝에 귀로 나오고 다 주네 그냥 앞만이 파티. 변함없이도 복각할 아. 예정이죠. 이외에도 3탄도 버전 있네. 연장으로 아글라이아 인해 나오네. 세 번째 워프가 열린답니다. 한정 5성 아, 캐릭터 세 번째까지 아글라이아와 있네. 썬데이가 복각하며 한정 5성 광추 순데이, 방금으로 엮어 순대햄, 대지로 돌아온 비행 역시 복각합니다. 라파는 자세한 비저도 안 정보는 주네. 후속 발표를 주목해 주세요. 라파 너 뭐 잘못했니? 3.8 버전의 너뭐 다른 삭제당했냐? 이벤트도 살펴볼까요? 그래도 라파는 안 나온다. 지금 아니 아주 오래전인지 얼마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황금 아웅 챔피언십이 곧 방금 아웅 시작됩니다. 챔피언십. 개척자는 특별 게스트이자 아, 나 2주 밀리는 거 생각보다 좀 자신의 크긴 작은 해. 강력한 팀을 꾸려 사실상 전후반 나눠서 4주 4주인데 그동안의 컨텐츠 진짜 거의 없다는 거라서 지금 키메라들의 보면 임무는 빡세긴 이제 해. 이거. 오크마의 일상 업무가 아니라 전투에서 스타레일만 하는 상대를 분들은 좀 처치하는 진짜 리얼 비상이긴 한데. 안심하세요. 모두가 선을 지킬 테니 이번에 라파 키메라가 푸트일은 다치는 죽은 일은 거지? 없을 거랍니다. 특히 이번 챔피언십 참가 선수들은 바로 황금의 후예 영웅들이랍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키메라들에게 도움을 주죠. 키메라 맞짱이에요? 개척자는 영웅들을 참가 파트너로 초대할 수 있고 모든 황금의 후예는 자신만의 전용 키메라 파트너를 가집니다. 황금의 후예 키메라들은 보고 들으며 훈련사와 비슷한 성격을 갖게 돼요. 예를 들어 전투 시작 후 곧바로 적 키메라를 납치해가는 이 도둑 고양이. 키메라 납치는 또 사이퍼의 뭐야 씨. 진수를 제대로 이어가겠지. 납치해버려. 귀여워요. 키우고 싶네요. 종이새처럼 귀여운 녀석이 있다니. 저도 갤럭시 키메라의 레인저가 아니라 열성팬이 될것 갤럭시 같아요. 군인인데 복각이 곧 더 저녁이네. 많은 키메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훈련사를 선택한 후에는 전용 팀을 라파는 근데 왜 안 구매해요. 되는지는 잘 전투 모르겠네. 중 개척자는 다들 아젠티를 상점에서 잊은 거니? 다양한 키메라를 구매할 수 있으며 동일한 키메라를 기영님은 안 모으면 나와도 지 혼자 경험치가 먹고 올라 잘 살잖아요. 레벨업하고 더 강한 전투력을 획득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특수 장비도 판매 중인데 키메라 파트너를 강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죠. 훈련사와 키메라의 전용 스킬에 따라 아젠티는 그래도 자신만의 복각 한 번 최강 한 적 게임을 있지 않아? 꾸려 세상을 라파는 지금 복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냥 걘 죽었음. 계속 진행되는 토너먼트 외에도 이벤트에서는 챌린지 모드가 오픈되어 황금의 후예 또는 친구들과 전투를 진행할 수 있어요. 아젠티가 더 직접 길어? 도전을 시작하거나 방어 라인업을 아젠티 세심하게 복각 배치해서 안 했어? 도전자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나는 키메라들을 이끌고 미안하다.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을 끝내겠어. 어라? 이거 편하게 즐기는 이벤트 아니었나? 끓어오르는 열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다면 이벤트 석양의 잔본을 해보세요. 생명의 화원에 그래도 필요한 젠티햄은 양식의 가끔씩 로마리가 스토리에서 나타났습니다. 얼굴 비추시잖아. 그 안에는 영웅들이 강적에 맞서 싸운 서사시적 전설이 기록되어 있어요. 진짜 이전에 서사시에 새겨진 강적에게 도전하는 건 정말 가슴 벅찬 일이죠. 이벤트는 5개의 전투 스테이지로 나뉘며 각 스테이지마다 독특한 메커니즘이 있답니다.
어떤 스테이지에서는 캐릭터가 인어로 변신해 적과 싸우고 어떤 스테이지에서는 치유에 능한 캐릭터를 데려가기만 해도 승리할 수 있어. 근데 뭐 맞습니다. 버전이 밀린 거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수로만 알 수는 대응한다면 없죠. 아마 자기들이 순조롭게 8주를 시험을 하겠다는데 뭐 통과하기 이유가 뭐가 어려울 있겠어. 예를 들어 결속의 두 영웅 스테이지에서는 우리 쪽 뭐알 캐릭터가 방법이 두 팀으로 없지. 나뉘어 동시에 두 전장으로 향하며 흑투사와 백기사 그리고 설령 두 말한다고 보스를 하더라도 상대하게 되지요. 둘 중 그냥 한 보스가 일정이 처치됐지만 밀려가지고 그렇게 다른 됐다 보스가 그런 아직 식으로 얘기하겠지. 살아있다면 처치된 보스는 다음 행동 시 부활한답니다. 다시 말해, 최대한 두 보스를 동시에 짐작되는 건 처치해야 한다는 있다만 다음 애매하죠. 둘로 나뉘어 각자 싸우게 된다면 음. 라인업도 조정해야 하네요. 근데 사실 그 지금 전장에 뭐 각각 스타레일이 딜러력이 있는 캐릭터를 게임 내적이든 대체하는 게 외적이든 이슈가 너무 어쩌면 많아가지고 더 나은 선택일 거예요. 그래서 뭐 맞아요. 이야기가 많이 새로운 나오긴 하는데 메커니즘 어쩌겠습니까? 속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죠, 난관을 이거는. 헤쳐나갈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번 이벤트의 매력 포인트죠. 견뎌야지. 쉬움 난이도를 통과하면 어려움, 악몽 난이도가 도전을 기다리고 있어. 짜릿한 전투겠군요. 또 3.8 버전에서는 차분화 우주도 업데이트되어 음. 일부 방정식과 기물, 가중 기물이 추가됩니다. 차분화 업데이트 적합 하는구나. 레벨 최대치도 레벨 120으로 올라가고 전용 프로필 보상도 주어진답니다. 야 근데 스타레일이 게다가 8주가 모험 돼버리면은 스테이지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험 콘텐츠 이거 원신하고 팡팡팡팡이 추가됐어요. 공식 방송 어? 갭이 새 한 달이 콘텐츠도 돼버리네. 있나? 네, 콘텐츠의 핵심은 좀 바로 빡인데? 공격을 통해 필드의 모든 풍선을 같은 색으로 바꿔 풍선을 일정이 없애는 꼬이는데? 거예요. 제한 시간 내에 풍선 제거 이게 원래 원신 붕스 젠존제 순이었는데 풍성해지죠. 대가 특정 높아요. 캐릭터의 비수를 쓰면 풍선을 한 번에 왕창 쓸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원하는 지금까지 색깔까지 고공밥으로 드셨으니까 쓸어버릴 수 견디세요. 있겠죠. 벌써 그 정신없는 상황이 눈에 선하네. 우리의 오랜 친구 별의 선물도 잊지 마세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포기하지 말고 아니 수혜가 어떻게 맨날 배달 음식만 출석하면 먹어. 별에게도 좀 전용 집밥도 먹고 티켓 해야지. 10장을 획득할 수 옥수수 있어. 가루도 먹고 채식해 채식. 이번 프리뷰 스페셜 프로그램 좀 굶어. 마무리할 시간이네. 어떻게 맨날 삼시세끼 뷔페만 먹냐고. 그니까 해등절명으로 류웨이 하루 두 탄 예정임? 기억의 파도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개척자 여러분이 오길 기다리고 있답니다. 콘스탄스를 따라 과거의 진실을 되찾아 보시죠.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퇴근합니다. 바이바이. 자. 근데 이거 이야기를 해주려나 보네. 8주간 지속된 아닌가? 뭐 저 공식 소식을 확인해달라고 하는 게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4.0도 안 나오네요. 공지가 올라왔는데 공방에서 나온 거랑 거의 똑같다고? 별건 없나 보네. 오우 씨발 칼방종 때려버리네. 몇 포인트죠? 보릿고개 시즌 부정은 못하겠습니다. 예,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이해는 갑니다. 예, 이해는 가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민심이 이래서 3.8 버전이 8주로 넘어간다 이거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 거지. 만약에 엠포리어스가 정상적으로 끝나고 민심이 좋았으면은 그래 너네들 쉬어라라는 느낌으로 8주 인정 이랬을 거긴 해요. 예. 근데 이게 이 일이 이제 하나가 꼬이기 시작하니까 이것 꼬이고 저것 꼬이고 해가지고 이게 좀 8주 간격 자체가 안 이고워 보이는 거지. 이해는 갑니다만 아쉬운 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예. 아쉬운 거죠. 이거는. 자, 그래서 항상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게임 하세요. 에? 다른 게임 해. 아니 근데 달리야 왜 격파야 안 돼? 내 카프카 큐뼈 히실 달리야 노면동 탄지 딜즈 파티에 꿈이 사라졌어. 뭐 배신하든 말든 일단 다른 게임 하다가 와. 그게 맞아요. 예. 스타레일 업데이트 할 때 스타레일 스토리 보고 이벤트 하고 하다가 다른 거 즐기고 지금 즐거우면 나를 되지 바보로 뭐. 아는 거야?
예. 천천히 해, 천천히. 예. 뭐 네 전반적인 내용은 한번 다시 살펴봐야겠죠. 예.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역시나 마지막에 나오는 이 내용. "붕괴 스타 레일이 이제 3.8 버전에 들어와서 8 주간 지속될 예정이다."라고 공지가 떴는데 뭐 이슈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이래저래. 지금 스타 레일이 인게임적으로도 그렇고 인게임 외적으로도 그렇고 이슈가 많아요. 정확히는 이제 좀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 뭐 때문에 이게 8 주로 밀려는 거는 지금 저희로서는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내적인 이슈든 외적인 이슈든 결과적으로는 결국 8 주로 밀렸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2 주가 밀렸다라는 건데 일단은 이거를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8 버전 자체가 끝나고 나서 원래 다음 지역에 대한 그런 암시를 어느 정도 해 주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것도 없는 거 보면은 지금 확실히 좀 뭔가 이슈가 발생을 했나 봐요. 예, 4.0 버전이나 그런 거에 대한 언급도 없는 거 보면은 이 시기가 좀 시기인지라서 예, 그런 게 조금 많이 꼬였다. 그런 느낌으로 보이긴 합니다. 예. 천의 위성 통신 그것도 밀렸잖아요. 신규 캐릭터 보여주는 것도 지금 밀려 가지고 전반적으로 조금 이슈가 많이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서로서로 밀어주는 거야? 원신 나타로 시끌시끌할 때 엠포리어스 대육회 마운틴이더니 엠포 찜다내니까 원신이 노드크라이 대육회 마운틴이네. 그냥 둘 다 고점 하면 안 됨. 크크크크. 근데 뭐 이렇게 될 줄은 몰랐겠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거를. 뭐 예상을 못한 거지 뭐. 정확히는 엔딩이 그렇게 될 줄을 몰랐으니까 뭐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천의 위성통신천지를 장기판으로. 자 하죠.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가 밀렸기 때문에 그 여파로 보시면은 이제 픽업도 달라요. 이제 1 탄부터 3 탄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1 탄이 달리아로 이제 등장을 한다. 네. 1 탄은 이제 신규 캐릭터인 달리아가 등장을 하고 달리아가 그리고 캐릭터가 격파 캐릭터이기 때문에 격파 이제 파츠죠, 정확히 말하면은. 달리아가 격파 파츠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반디가 같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2 탄으로는 망귀인하고 영사가 나옵니다. 그냥 파티가 하나가 뚝딱 나오죠. 격파 파츠로 딱 뚝딱 나오는 느낌이긴 한데 이게 지금 뭐 막 그 달리아가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이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박앤세일 느낌이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마트에 가 가지고 저녁 9시 지나면은 예 반값 할인 그런 거 하잖아요. 그 할인 스티커 붙여 가지고 이제 격파 파티 마감떨이 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예. 근데 놀라운 거는 예 좀 다른 점은 실제로 픽업은 세일은 하진 않는다. 뭐 그런 느낌이고요. 그냥 묶음 판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게 달리아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올려주느냐에 따라서 격파 파티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격파 파티 메타가 지금 돌아가냐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긴 해서 봤을 때 좀 애매하지 않나 싶긴 해서 그거 감안하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3 탄으로는 아글라이아랑 그리고 썬데이가 등장을 합니다. 예 이제 8 주기 때문에 뭐 3 등분 해 가지고 이렇게 가차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의문인 거는 라파는 도대체 언제 나올 것인가. 이 격파 파티가 등장을 했는데 라파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 약간 그런 느낌이다. 예.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버전 연장이 되기 때문에 추가 컨텐츠로 뭐 개척력 소모하면 재화를 획득하고 재화를 사용해 보물을 찾으면 랜덤 보상을 획득할 수 있으며 횟수를 누적하면 성욱 등 보상을 개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일단은 버전 연장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재화라거나 그런 거를 뿌릴 생각인가 봐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좀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컨텐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이게 3.7 버전 후반부랑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것 중 하나는 이게 전반부에 달리아가 나오고 캐릭터가 나오는 건 좋거든요. 지금 달리아 이런 모델링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커요. 예. 문 남정네들의 마음을 홀릴 만큼 그런 파괴력이 있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 결국 이 캐릭터 하나 나오고 스토리 끝나면은 "뭐가 남나요?"라고 물어봤을 때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부 끝나고 나서 후반부 접어들었을 때 뭘 할 거냐. 이게 좀 문제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좀 '다른 게임을 하라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스타레만으로는 8 주를 채우기에는 좀 많이 모자라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널널하게 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예. 저는 스타레일 밖에 안 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참에 한 번씩 좀 다른 호요버스 게임이라든가 다른 게임들 건드려 보시는 게 어떨까. 예. 고런 느낌? 뭐 아무튼 컨텐츠가 딱히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예 진짜 이야기할 게 없어요. 컨텐츠가 딱 이게 끝이라서. 그래서 뭐 일단 "종말 임무가 등장을 한다."라는 느낌인데 이게 스토리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종말 임무 자체가 페나코니에서 있었던 반디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개척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몰랐던 이야기를 달리아를 통해서 알아가는 그런 이야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반디의 세 번째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로빈을 죽인 게 사실 갤러거가 아니라 다른 인물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것 같거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것 같거든요. 이야기가 흘러갈 것 같거든요. 예 말도 어렵네. 그래서 이제 달리아가 소각공이라고 등장을 해요. 근데 소각공이 원래 나왔던 그런 용도를 보면은 얘네들이 기억을 지워 가지고 자기들만 기억을 저장하는 쇼츠충, 인스타 릴스충 약간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임의적으로 기억을 복구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나 봐요. 기억을 조작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소각공이 생각한 것보다 좀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쪽 달리아랑 블랙스완이랑 서로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기억의 정원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 블랙스완은 이제 기억의 정원, 달리아는 소각공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원래는 달리아가 소각공이기도 한데 명화대공 쪽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파멸을 따르다가 파멸을 배신했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이야기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반디가 아니라 그라모스 철기군. 반디가 원래 그 인공 생명체잖아요. 그 그라모스 철기군이라고 해 가지고 번식이 존재하던 그 행성에서 번식 곤충떼를 막기 위해서 활약을 했던 그런 로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봇이 반디 말고도 다른 애가 나타나서 번식에 침식된 상태로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결국 그건 것 같긴 합니다. 반디가 그 저번에 카프카랑 스텔라론 헌터들 같이 있을 때 보여줬던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그 장면이 사실은 페나코니가 끝나고 난 다음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반디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얘가 지금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지 않을까 싶어요. 예. 어떻게 쪼끔 얘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PV를 다시 보고 이야기를 할까요? PV를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될 테니까.
그 여정의 시작이 기억나? 꿈의 땅 페나코니는 아스다나 은하계에 위치해 있어. 어쩌면 누군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잊게 했을지도 몰라. 바로 페나코니에 대한 네 기억이 온전치 않다는 거야. 누군가 기억의 일부를 훔쳐갔지. 기억을 훔쳐갔다라고 하니까 어느 곳이든 정탐하려는 자가 있을 수 있거든. 여기에서만 안심하고 우리만 아는 비밀을 얘기할 수 있지. 불꽃이 더 요동치고 있어. 이번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테니까. 이제 모든 일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꿈에 들어갈 수 없고 꿈에서 깨기 싫어했던 소녀가 어째서 너와 함께 깊은 잠에 빠졌을까? 빠바바바밤. 너는 은하의 소원을 위해 여정을 시작했어. 네가 주인공인 이야기 속에서 우주는 종말의 운명을 피할 수 있을 거야. 네 팔을 잡고 기억을 일깨워줘도 될까? 이 많은 대가를 치렀지만 기회는 한 번뿐이야.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도 일종의 정원이라면 이번에 난 죽음을 받아들이겠어. 갑자기 왜 페나코니를 가냐? 그때 이야기했죠. 종말 임무를 하는 이유 자체가 페나코니에 대한 이야기의 서술이 아쉬워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를 조금 메꾸려고 페나코니를 다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페나코니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거긴 해요. 예. 그래서 어쩌면 누군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잊게 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개척자 네가 기억하고 있는 게 정상적일 것 같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페나코니에 대한 네 기억이 온전치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특별 방송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누군가 기억의 일부를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기억하던 내용이랑 그리고 실제로 진행된 내용이랑 이야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로빈이 죽었던 내용, 실제로 로빈을 죽인 인물이 누구냐 그런 내용이라던가 반디가 세 번째 죽음을 겪으면서 겪었던 일, 반디의 시점으로 보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지금 보여주겠다라는 거겠죠. 음. 그래서 이제 달리아가 개척자를 도와 가지고 그 기억에 파편을 보겠다 이런 느낌인데 아마 이쪽 이야기가 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느 쪽 이야기냐면은 썬데이 말고 썬데이 위쪽에 고퍼드라는 애가 있었잖아요. 걔가 누구냐면 이제 로빈하고 썬데이 남매를 걷어들여 가지고 키워준 그 장본인이거든요. 근데 걔가 이제 질서의 그 페나코니에서 일어난 일의 모든 일의 원흉이란 말이에요. 썬데이가 질서를 추구하는 것도 사실상 고퍼워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진행이 됐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오죠. 고퍼워드가 이제 질서를 추구하는 애였으니까. 근데 고퍼워드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두루뭉술하게 끝났잖아요. 약간 있는 듯 없는 듯 갑자기 퇴장해 버린 듯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고퍼워드가 추가로 등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뭐 모르는 일이긴 합니다만 좀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요? 예. 어우 야 근데 이거 약간 생각이 나는 게 그거네요. 미래일기 윤호 얼굴 생각나네. 좀 되게 부담스럽네. 예. 얼굴을 좀 돌려 볼까? 빠라바라밤. 오 야. 야 완전히 얼굴이 그냥 그냥 전기 빨아먹는 묻힌 여자처럼 생겼는데요.
이거 닭장 누나 그거 같다. 뭔 소리예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엔드 컨텐츠에서 종말에 환영할 때 이거 나오잖아요. 종말이 약간 이거를 상징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말 이야기도 중간에 나올지도 몰라요. 여기 보시면 이거 이야기하는 게 누구냐면은 꿈에 들어갈 수 없고 꿈에서 깊 시작했어. 여기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꿈에 들어갈 수 없고 꿈에서 깨기 싫어했던 소녀가 왜 너와 깊은 잠에 빠졌냐 이거에 대한 이제 의문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반디는 그 페나코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반디도 페나코니에 들어가야지만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예견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언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반디도 여기 안에서 뭔가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뭐 페나코니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반디가 3번 죽은 것 자체도 의도가 있고 얘가 지금 죽기 싫다라고 해 가지고 여기 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반디가 3번째 죽음을 겪은 이유가 얘는 지금 더 살고 싶어 가지고 여기 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끝나고 나서 반디가 인큐베이터에 들어 있어서 침식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또 예언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반디 살리기 프로젝트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그때 반디의 정확한 그 소원이 이루어졌는가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페나코니가. 그러니까 페나코니 때 반디가 3번 죽음으로써 본인이 원하는 걸 얻었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아니었다고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일이 어떻게 됐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반디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저는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게 요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너는 있잖아요. 이 부분 저번에 이야기 받기라는 PV에서 카프카가 이야기해 줬던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너는 은하의 소원을 위해 여정을 시작했어. 네가 주인공인 이야기 속에서 우주는 종말의 운명을 피할 수 있을 거야. 네 팔을 잡고 기억을 일깨워줘도 될까? 이 많은 대가를 치렀지만 기회는 한 번뿐이야.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도 일종의 정언이라면 이번에 난 죽음을 받아들이겠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건 것 같아요. 보니까 은하의 소원을 위해 여정을 시작했다라는 말. 이것도 그렇고 여기에서 이제 질서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척자가 겪었던 모든 일이잖아요. 엘랑도 등장을 하고 막 페나코니 애들도 있고 제이드 등장하고 스파클이 버튼 누르고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도 막 그 반디가 침식당하고 번식이랑 같이 날아가면서 갑자기 로빈 앞에서 막 폭탄이 터지고 여기서 막 손가락 나와 가지고 막 깨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이 앞에 있는 애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구냐 이거? 썬데이인가? 뒤에 헤일로 있는 거 보니까 썬데이 아니면은 뭐 오퍼우드인가 뭐 썬데이 같긴 한데 예. 얘 헤일로 같은 게 보여 가지고 여기도 보면은 막 날아가고 지금 막 터지고 난리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막 깨졌다가 안에 들어가서
여기도 이제 뭐 페나콘이 보여주는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갔다가 아케론 나오고 반디가 침식당하는 상황에서도 밀어내고 아케론 나오고 반디가 몸에다가 뭘 집어넣으려고 하고 난리가 나는데 결국 그건 것 같아요. 이게 '난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 자체가 말 그대로 페나코니에서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개념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개념인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은 것 같아서 반디가 들고 있는 이거 자체가 스텔라론인가? 그거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몸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일부러 이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생존을 하기 위한 발버둥인지 아니면 정말로 저번처럼 꿈 세계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일부러 죽음을 택하는 건지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결국에 이번 버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반디, 살다, 반디, 죽다 약간 이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반디가 살 수 있냐 아니면 죽을 거냐 이거에 대한 주제가 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삶 또는 죽음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거일 수도 있죠. 예. 페나코니에서 일어났던 반디의 여러 죽음 중 하나일 수도 있죠. 왜냐면 우리가 반디의 그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니까. 기억이 조작이 됐다고 했잖아요. 뒷이야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뒷이야기 중에서 일어나는 과정일 수도 있죠. 이거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예. 그래서 이거 관련된 이야기가 좀 메인이 돼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예. 이 장면도 원래 페나코니에서 안 나오잖아요. 반디가 개척자 밀어내면서 떨어지는 장면 이런 것도 없잖아 원래. 어. 그래서 페나코니에서 안 나왔던 내용들을 메꿔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등장하지 않을까 싶네요. 전반적으로. 네.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개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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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척자라. 그리고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결국에는 페나코니를 메꿔주는 이유 자체가 저는 나중 이야기 빌드업이 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페나코니의 빈틈에 공간을 메우려는 것, 페나코니의 빈틈을 메우는 것 자체가 나중 스토리를 위한 확실한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가 좀 메꿔져야지 뒷이야기가 좀 더 풍성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는 의도를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정말로 페나코니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이거 이야기를 썼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냥 페나코니를 정리하기 위해서 나오는 종말 임무일 것 같아서 나중에 나올 이야기를 빌드업하기 위한 장치인가? 아니면 페나코니를 좀 더 완전하게 끝내기 위한 마무리 단계인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뭐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종말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뭔가 좀 더 이야기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음.
그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야기할 만한 내용은 딱 요 정도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뭐 반디 살릴 수 있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